위사회고 파퍼스머프는 그 공산주의 수령에 해당하고 뭐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 투덜이 뭐 하자면 안 해라고 시작하는 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L은 민감해서 가만히 있으면 저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직류로 가만히 놔두면은 0이 돼요. 근데 연결한 순간 적당한 값으로 팍 생겨요. 그럼 끊는 순간도 막 생길 건데 가만히 있으면은 끊어서 없어지거나 연결해서 한참 해서 일정하게 되거나 어쨌든가 저항이 작동을 안 합니다. 근데 교류에 넘어가면 연결했다가 뺐다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변하죠. 그럼 얘들이 적당한 값이 돼요. 그게 뭐가 되냐면 L, 오메가. 성격이 지랄 같을수록 그 다음에 자주 뒤집을수록 저항이 세겠죠. 그래서 L이 클수록 자주 뒤집는 게 오메가죠. 그래서 L이 클수록 오메가 클수록 크다. 그럼 요걸 갖다가 우리는 X라고 부릅니다. 리액턴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XL은 L, 오메가. 조금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C는 투덜투덜하니까 좀 열받으니까 빨간색 썼고요. 얘는 쿨, 뭐 이거니까 파란색 쓰면 붙이기 나름인데 얘들은 모래시계죠. 이렇게 돼 있는 거. 뒤집으면 쭉 흐르고 다 흘러가면 끝나는 거. 다시 뒤집어줘야 돼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early adapter에 해당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얘들은 우선 제일 처음에 먼저 쫙 흘러가요. 노래방 가자 하면 가서 이미 노래 부르고 있고 고기 먹으러 가자 하면 이미 고기 굽고 있는 애들. 절대 돈 안 내는 애들. 남들 술 취하고 막 뻗을 때 이미 집에 와서 자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얘들이죠. 아이폰 뭐 나온다 하면 이미 전파 인증을 지가 해가지고 막 하고 국내 수입 안 될 때쯤에는 그냥 팔고 자기 딴 가요. 그런 애들. 한 발짝씩 무조건 빨라요. 투덜이는 하작하면 무조건 안 하기 때문에 한 발짝씩 무조건 느려요. 담순무식하니까 그냥 대세 따르죠. 그래서 얘들이 꼬리에 해당하고 얘들이 머리에 해당하고 얘 몸통에 해당하는 그 흐름으로 갑니다. 여튼 모래시계라서 연결 땅 하는 순간 축전기 연결하는 순간 전류가 쫙 흐른다고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슉 떨어집니다. 그럼 이만큼이 총 다 흘러간 양이죠. 그게 CV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때 연결하는 순간은 쫙 흐르다가 그 다음부터는 끊어지는 요게 축전기인데 처음에는 적당히 흘러야 되죠. 그러다 한참 지나면 끊어진 거죠. 축전기가 연결되어 있는 직류회로는 그냥 끊어진 겁니다. 도선이 없는 셈 치고 풀어야 돼요. 직류회로는. 근데 교류는 계속 뒤집어 주니까는 끊겨 있는 구간에도 전류가 계속 흘러요. 그러면 전선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흐르느냐? 변위 전류라고 다른 형태의 전류가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뭐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리고 얘들은 또 교류에서는 또 저항이 이제 꾸준히 작동하겠죠. 열었다 뺐다 막 계속 하니까 꾸준히 작동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모래시계입니다. 모래시계가 크면 클수록 뒤집어서 가만히 놔둬도 되죠. 한참 동안 흐릅니다. 1시간짜리 하면 이만큼 와야죠. 10초짜리 하면 작아질 테고. 그럼 C가 크면 클수록 잘 흘러요. 전류가. 그럼 저항은 작아지겠죠. 클수록 저항이 작아지니까 반비례. 그래서 C분의 1. 그 다음에 작은 거라도 자주 뒤집으면 계속 잘 흐르겠죠. 그럼 자주 뒤집을수록 전류가 잘 흐르니까 저항은 작아지니까 자주 뒤집는 거와 저항은 반비례. 그래서 이 밑에 들어갑니다. 그럼 위상은 뭐냐면 V를 딱 걸어줬을 때 I가 어떻게 걸리겠느냐. 파형이죠. V 파형하고 I 파형이 어떻게 되겠느냐의 차이인데 단무지에 해당하는 애들은 위상차가 전혀 없어요. 그냥 가작하면 그대로 딱 흐릅니다. 그래서 딱 걸어줬을 때 얘들은 그냥 그대로 걸려요. 근데 코일은 가자 하면 무조건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첫머리 여기서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얘들은 한 박자 느리게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런 파형이 나오죠. 뭐가요? 전류가. 그 다음에 축전기는 얼리 애드트예요. 그러면 가자 하는 순간 그게 최고로 많이 갑니다. 좀 있으면 그냥 바로 얘들 실적 나오고 집에 가요. 그러면 이렇게 파형이 되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한 박자 빨리 시작했어요. 그래서 위상의 차이로 보면 위상은 잘 못 구한다고 했죠. 빛과 파동할 때도 차이가 제로, 여기는 플러스 90도, 마이너스 90도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전압에 대해서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의 파형이 어떠냐? 이해됩니까? 이런 흐름으로 L 오메가, C 오메가 분의 1 위상이 90도 빠르고 느리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지금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 전체를 묶어서 갑니다. 자, 우선은 수식을 X 값을 한번 보면 오메가나 F는 똑같은 거죠.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X, 리액턴스 값이 F하고 아무 상관없는 애들이 있습니다. 단순무식한 R. 근데 자주 뒤집어질수록 열받아가지고 잘 안 하려고 해요. 막 하는 건 XL이죠.
애기들은 막 뒤집으면은 막 울고 경기하고 난리 나죠. 근데 자주 뒤집을수록 저항이 약해지는 놈이 있습니다. 뭐? 축전기. 그죠? 그러면 R은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냥 상징적으로 아무거나 한번 썼는데 L과 C가 똑같아지는 지점이 나오죠. 그럼 이 왼쪽은 누가 우세예요? L 우세가 되고, 즉 L이 우세하니까 L의 파형을 닮아갈 거고, 요 오른쪽은 C 거꾸로다. 오늘 좌우를 계속 바꿔서 하네요. 확률 2분의 1에서 자꾸 틀리는 거지. 이 정도면 시험 다 떨어질 거였는데. 왼쪽은 C가 크니까 여기서는 C 우세라고 하고 C 파형하고 닮았습니다. C 파형이라는 게 V 걸어주면은 뭐요? V 딱 걸어주면은 전류가 먼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류 다음에 전압이 생기는, 흘러가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L이 우세죠. L 우세라는 거는 투덜이기 때문에 전압을 걸어주면 그 다음에 전류가 생겨요. 여기서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럼 그 딱 가운데 요걸 갖다가 F0하고 이게 공진이라고 합니다. 뭐하고 같아져요? XL과 XC, VL과 VC, C와 L이 서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이때는 그냥 전체 전압은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그럼 전체를 우리는 Z라 부르거든요. Z라고 하는 거는 그냥 XR, 즉 R하고 그냥 똑같은, 이게 최소에 해당합니다. 그때를 공진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요거보다 작은 걸 갖다가 F2, 요거보다 큰 걸 F1, 뭐 이렇게 두겠죠. 그래서 진동수에 따라서 회로에 작동하는 부품들의 저항에 해당하는 리액턴스 값이 달라지고 합성한 값이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 합성한 걸 다시 한번 보면, 아까는 전압을 걸었을 때 전류를 했으면 전류가 똑같다라고 치면, 왜냐하면 RLC가 직렬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렬하기 때문에 RLC에서 뭐가요? 전류가 똑같아야 돼요. 그럼 전류가 똑같으면 얘하고 똑같이 흘러가는 게 누구예요? VR. 그죠? 그러면 요게 좌회전하면서 파형을 만들어내는, 정사형 시키는, 단진동할 때 그겁니다. 그래서 좌회전할 때 오른쪽에다 만들어내니까 전류보다 먼저 생기는 전압 다음에 전류 생기는 거, 투덜이죠. 그래서 VL이 이렇게 좌회전시키면서 파형이 이미 최대로 가서 시작하고 전류는 좀 이따 나오죠. 그럼 반대로 간 게 VC죠. 그러면 이 둘이 똑같은 요 상태, 공진 이렇게 될 상태는 합성하면 이렇게 나올 텐데, L이 더 크면 합성해도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L이 더 크다, 진동수가 고유 진동수보다 크면 L이 우세해서 합성해도 이렇게 나오니까 V 다음에 I의 파형이 나옵니다. 다만 각도가 90도가 아닐 뿐인 거죠. 그 다음에 C가 우세하면 합성한 전압이 이렇게 되니까 회전시키면은 전체 전압이 전류 다음에 전압이 나오는 그런 파형이 나와요. 즉, 이렇게 전류가 흘러갈 때 이거하고 그냥 똑같이 이렇게 흘러가면 공진 회로구나. 근데 전류가 이렇게 흘러갔는데 이렇게 전압이 나와요. 전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전류가 나와요. 뒤따라가니까 이거는 가자 좀 있다, 투덜이니까 L 우세니까 이 진동수는 F0보다 좀 더 큰 그놈이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반대로 전류를 빵 흘렸는데 전압이 이 뒤쪽으로 나와요. 그래서 전류 다음에 전압이, 전체 전압입니다. 전체 전압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전류 다음에 요게 나오니까 이거는 C하고 똑같네. C우세라는 거는 고유 진동수보다 이 진동수가 더 작은 그 케이스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파형만 봐도 이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흐름이고, 그때 누가 우세하냐, 고유 진동수 어디냐를 판단해 주는 게 요 그림입니다. 이 두 그림이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부품 하나하나의 위상의 차이, 부품 하나하나의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얘기하고, 얘들은 리액턴스의 그 대소 관계가 진동수하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요 흐름을 보면 전류가 기본일 때 전압이 서로 다르게 90도 이렇게 나오니까 이 둘은 서로 반대 90도니까 이 흐름을 보면 전체 전압은 어떻게 해요? VR의 제곱에다가 VL, VC의 차의 제곱과 같죠.
그 다음에 전류가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전류로 나눠주면은 어떻게 해요? 전체 전압은 임피던스로 바뀌고 부분의 전압은 리액턴스로 바뀌어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전체 합성은 이렇게 간다. 그럼 이걸 가지고 수식을 만들어 보면 전체 전압입니다. 시력값으로 쓰고요. 전체 전류고 전체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회로 전체예요. 그럼 부분으로 보면 R, L, C는 전류는 어차피 다 똑같아요. 근데 리액턴스가 각각 다 달라지는 거죠. 아이고. 그럼 얘는 R과 같고 얘들은 L 오메가와 같고 얘들은 C 오메가 분의 1과 같다라고 처리하면서 부분에 대해서는 V는 IR 흐름하고 똑같은데 부분을 가지고 전체 합성할 때는 이렇게 피타고라스 합성을 해야 되는 거죠. X도 부분 가지고 전체 합성할 때는 피타고라스를 한다 해서 요 수식틀 총 12개의 자리인데 뭐가 같아요? I가 쫙 다 같으니까 요 3개와 I 하나 4개만 알면 요 3개로부터 I에서 X를 구하고 요 3개부터 위에 구하고 요 3개부터 위에 구해서 연결되니까 총 4개만 맥시멈 4개만 딱 구해내면은 모든 부품의 요소들을 다 구할 수가 있더라.